법은 이제 풀이야. 법은 세 문제. 법은 세 문제. 법의 종류는 얼마나 많을까요? 이렇게. 법 진짜 많죠. 짜증나는. 쓸라니까 짜증나는. 소방, 법 5종 세트가 있죠. 기본법, 조사법. 조사법 새로 생겼어요. 한 번 나왔습니다. 요 자식하고 살짝 연계되는 놈이 있거든. 야, 도와줘. 조사법 너무 미비했기 때문에 원래 기본법에 있던 놈을 싹 빼왔거든요. 이 자식만 봐도 약간 좀 모자란 거지. 그래서 기본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화재 조사 및 보고 규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규모가 엄청 컸었거든. 근데 조사법 딱 나오면서 전부 다 잘라놨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남아있습니다. 서로 도와주면서 이렇게 법이 하나 완성돼 있으니까 여기 있습니다. 예상 문제죠. 나오겠지.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원래 한법이었던 화재 예방이 있었고요. 화재 예방. 그 다음에 소방시설. 예방적 측면, 시설적 측면이죠. 우리가 소방시설에 관련된 게 전부 다 이 법에 있어요. 시설에 관련된 모든 거.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 머리가. 요 두 법이 하나였다가, 야, 이제, 전혀 다른 방향이잖아. 불조심하는 거하고 설비를 놓는 건 다른데 별도로 해놨습니다. 분리를 됐죠, 분리. 하나였다가 분리됐더라. 그 다음에 이제 업자를 위한 공사업법. 업법이 있고요. 아예 결을 달리하는 거죠. 야, 니네 난 성격이 다르지? 위험물, 위험물 딱 이렇게 됐습니다. 화재 예방에서도 시험에 나올 수 있죠. 비교적 최근에 지난번 시험에 특수가해물 시험에 나왔습니다. 돌았나 이게 나온데 했는데 아, 좀 과하죠 이랬는데 서울스타디에서 좀 과합니다. 근데 문제를 내가지고 다 풀었어. 근데 맨 마지막 거는 제대로 못 외웠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 쓴 게 어딥니까? 이러면서. 고생했습니다. 제일 어려운 법이 이 법 중에 하나죠. 시설법. 시설법은 뭡니까? 어느 시설에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이 소방시설을 또 이 소방시설을 어떻게 적용하는 게 더 맞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심지어 뭐 내진도 나오고 성능도 나오고 성능 위주 대상이죠. 이런 것들 다 이 동네에 있습니다. 쭉 다. 심지어 뭐 주택에 뭐 설치하지? 그죠? 그 다음에 임시 소방시설 뭐지? 임시. 뭐 엄청 많이 들어가져 있네요. 여기까지 딱 마무리되는 게 깔끔하네. 그게 아니죠. 이 시설을 점검해야 되잖아요. 점검하는 업을 점검업이라 부르지 않고 관리업이라 부릅니다. 관리업을 하려면 관리업자가 필요하죠. 소방시설 관리사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업과 소방시설 관리사도 이 법에 들어와 있어요. 너무 많죠. 그러니까 관리사하고 관리업이 하는 걸 뭐랍니까? 자체점검이라고 부르거든요. 자체점검. 자체점검도 여기 와 있어요. 그 법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시작을 잘 안 합니다. 이건 보통 공부할 때 어떤 느낌으로 하냐면 시작은 했는데 조금 더 하다 보니까 합격하고 난 다음에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게 안 해. 해야지 지금. 어렵지.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죠? 자체 점검까지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화재 예방은 뭐가 있습니까? 화재 예방의 큰 특징은 화재 안전조사가 있죠. 안전조사. 위에는 화재조사, 밑에 화재 안전조사네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화재조사는 불나기 후, 얘는 불나기 전. 화재 안전조사만 있습니까? 아니, 화재 예방 강화지구도 있죠. 화재 예방 측면에서 강화가 필요한 지구가 있어요. 그 외에 특별 관리가 되는 시설물이 있고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이 있고 엄청 많죠.
특수가연물, 불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탁탁탁 한번 쭉 보는 거지. 이렇게 보고, 그죠? 공사업은 각종 업종에 대해서. 그러면 위험물은 더 많습니다. 이걸 보통 보면 위험물은 산 넘어 산이라고 그러죠. 법이 있고요. 법, 명령, 대통령령, 행정부령이 있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있고, 시행규칙 중에 규칙에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세부 기준이 있어요. 아, 선 넘네, 씨. 위험물법으로 야, 갖고 안 돼, 힘들어, 안 돼. 이렇게 땄습니다. 요만큼 소방입니다, 소방.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건축 있죠, 건축. 건축법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면, 목줄로 죽는 것 같은 느낌. 공포에 휘달릴 수 있으니까. 요런 법률들이 있더라, 딱 생각하시고. 문제 한번 가볼까요?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기본법에서 우리 길거리 지나가다가 물 공급받는 설비를 만나죠. 그 아이를 통칭 소방용수시설이라고 불러요. 소방용수시설 용어를 조금 이해하세요. 우리가 이제 설비 중에 있는데, 소방시설 중에 설비, 어떤 설비가 있습니까? 그러면 소화, 용수, 지는 시설인데 설비가 있어요. 소화용설비. 그죠? 소방관이 물 부족일 때 쓰는데, 이 아이하고 저 아이하고 명칭이 한끗 차이 나죠. 딱 개념을 잡으면 소방용수시설은 누가요? 하면 시도지사가 설치할 거고, 소화용수 설비는 관계인이 설치해 놔야 됩니다. 건물 내부에. 그래서 아파트에 가봤더니 아파트 단지가 쭉 있잖아요. 쭉 둘러가지고 그 출입구 인근에 이렇게 소화전이, 말뚝 소화전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 소화전 누가 했습니까? 시도지사 겁니까? 아니죠. 상수도 배관이 우리 안쪽으로 계량기 이렇게 바깥쪽 설치되거든요. 계량기. 그 위에 쓰는 물은 이 계량기 카운트에서 이 아파트 단지가 돈을 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이후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관계인이 설치하는 거. 길거리 지나가들도 있던데요. 거기에서 카운팅 되는 거는 시도지사가 돈을 내면 됩니다. 수도 파트 쪽. 요 부분이죠. 어떠한 기준으로 설치됩니까 해서 기본 한번 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아래쪽 봤더니 뭡니까? 소화전 급수탑 관계인이 시도지사 설치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일반 수도자 사업자가 설치할 때는 이러한 제한 요소가 있고요.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자주 보죠. 도대체 얼마마다 한 번씩 설치하는 게 됐지? 주상공백입니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100m. 그 다음 뭐가 빠졌습니까? 주상공이 있으니까. 주거, 상업, 공업이 있으니까. 무슨 지역이 빠졌어요? 상업, 공업 있으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농업이란 불합격. 저도 이제 농업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찾아보니까 농업지역은 없더라고. 농업지역은 없어요. 녹지지역 뭐 이렇게 있더라고. 다르더라고. 그죠? 농업지역 아닙니다. 행여나 기타에다가 잘난 척 한다고 농업지역을 했으면 마이너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거, 상업, 공업까지 100m고 그 외에는 이제 140이다고 생각하시고. 세 가지가 있네요.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소급저 이렇게 배우고요. 엄청 단순한 원리. 길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놈은 상수도하고 연결되어 있고 65mm로 되어 있는 거. 그죠? 최근에 많이 지하 타입이 많죠. 지하는 승하강식 타입으로 되어 있는 놈들이 많아요. 그 옆에 그 밸브를 막 돌리면 그냥 소화전이 쭉 튀어나와요, 상부로. 그런 타입도 있고 많다는 것이. 급수탑 우리 보기 힘듭니다. 소방차에 물을 직접 공급하는 굵은 100mm짜리 관으로 해서 물 공급받는 거다. 개폐 밸브가 특이하게 1.5에서 1.7m에 있더라는 거. 저수조 기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 정도만 하면 딱 10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 소급저 딱 생각해서 65mm, 100mm, 나머지는 이제 수조 안 하거든요. 수조는 깊이 있고 물 높이 있고 차 쉽게 접근하고 잘 치울 수 있게 하고 투입구 크게 정해져 있고 자동 급수 받는 타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어진 말만 탁탁탁 체크해서 준비하시면 좋죠. 관리사 문제도 괜찮을 것 같고. 넘어가서 소방차 전용구역 나올 때가 또 된 거죠. 가장 최근에 127회까지 이렇게 딱 나섰는데, 소방차 전용구역은 우리가 잘 놓칠 수 있는데 기본 개념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공동주택 중에서 이렇게죠.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과거에는 두 가지가 있죠. 아파트하고 기숙사만. 그때 기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파트하고 기숙사. 이제 연립과 다세대 들어왔는데 아직까지는 없어요. 설치하라 마라라는 기준이. 근데 조만간 아마 생겨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업무시설이라든지 오피스텔, 기타 등등의 여러 용도는 소방차 접근성이 뛰어나거든요. 그런데 살고 있는 사람 대비했었을 때 접근성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아파트 등이. 그래서 아파트가 뭡니까? 뭐 주차를 막 앞뒤로 막 하거든. 그러니까 소방차 아예 진입도 안 되고 소방차 전개는 아예 생각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법을 아예 강제로 바꿉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하면 공동주택의 건축주죠. 관계인이 해줘야 된다는 거. 어느 정도 규모에서 체크하세요. 100세대 3층 이상. 100세대. 그죠? 100세대 3층 이상. 우리 소방법을 딱 보면 세대수 기준으로 해서 규모를 판정하거든요. 100세대짜리가 있고 300세대짜리가 있더라고. 300세대는 뭘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기억납니까? 좀 기억하는 척 하시는 겁니까? 그냥 하는 척을 하기 위한 척을 하는 겁니까? 생각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척이 아니고 그냥 생각하는 척. 네가 지금 질문하니까 급 인상을 쓰고 있다라는 거지. 더 이상 시간 끌지 마라. 지금 시간 없다. 빨리 마무리해라. 300세대는 뭐가 있습니까? 소방안전관리자 들어봤습니까? 소방안전관리자의 보조자를 선임해야 되는 규모가 300세대입니다. 연면적 15,000 이상. 들어봤지 하는 거 하지 마세요. 다 표현합니다. 신기하네. 이러면서 다시 적으면 되는데, 맞다. 절라 외웠었는데. 거짓말 하지 마세요. 300세대. 그래서 소방에서는 100세대, 300세대로 많이 나뉘고 있습니다. 그 300세대 이상이 하나만 팁으로 말씀드리면 재건축, 재개발할 때 입찰의 대상이 최저 규모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내가 300세대 이상 재건축하려고 해. 그러면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수의계약을 했더니 거기에 있는 있잖아요. 이태위 회장님 이런 사람들 아니 수의니까 내가 주고 싶은데 주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 많이 주고 싶어요. 일 잘하는 사람 주고 싶어요. 나한테 돈 주는 사람 주고 싶어요. 돈 주는 사람 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같이 구속되고. 이런 배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299세대까지는 괜찮은데 300세대부터는 안 돼. 이때는 입찰로 돌려. 수의계약 못해. 그런 세대의 규모가 됐다라는 거지. 요렇게 한번 딱 줄쳐보세요. 그 다음 나와서 방해행위 별표 하나 딱 지어놓죠. 방해행위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주차 전용구역이라고 하는, 소방차 전용구역이라고 하는 그 빗금 쳐져 있는 부분 주변에 차량 내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명시해놨죠. 지워도 안 돼, 물건 쌓아도 안 돼, 진입 막아도 안 돼, 앞뒤 좌우 다 안 돼. 그런 내용도 쭉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 있죠. 부설 주차장 주차구역 내에 주차하면 그건 괜찮다는 거지. 됐죠, 이거. 요것 또한 10점짜리로 아주 담백하고 좋은 문제입니다. 지금 이슈가 많죠.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넘어와서 요 부분은 요것들은 이거 무창층인데 무창층 답이 왜 이렇게 나왔지? 3번입니다. 3번에 화재합동조사. 화재합동조사단 화재조사 파트에서 하나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만든 거죠. 화재합동조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합동이란 말이 뭡니까? 소방서 외에 기관과 합동해서. 왜? 지금 크고 작은 화재들 있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화재 등이 발생하면 화재조사단은 소방서 내에 있는 거예요. 합동조사단 하나 만드는 거죠. 그 특정 화재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들이 최근에 이제 한 부천에 호텔의 화재가 20년 됐는데 그 몇몇 보니까 최근에 나온 기사들 보니까 또 열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8층에 설치된 왕관기의 높이가 10m짜리 설치했더라고요. 3층용이에요, 3층용. 뭐 하자는 겁니까? 그게 맞죠? 그래서, 훈련, 교육 많이 받다. 체결해서 몇 미터인지 확인 안 하고 내려가잖아요.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럼 뭐죠? 영화처럼 아랫집으로 뛰어 들어가지고 그렇게 살아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 할 말은 아니지만 동종업계에 점검업체 좀 혼나야 됩니다. 점검업체. 그 점검업체가 점검을 지적을 다 했을 텐데 근데도 이상 없다고 와서 방사에 들어가 있는 자료가 있다고 하면 지금 이제 점검업체 압수수색 다 들어갔어요. 근데 20년 돼 있는 곳에 20년 된 완강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20년 동안 완강이가 잘 버틸까요? 생각해 보면 애매하거든요. 내려가다 낙상사고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청에서 이제 발표했습니다. 공기안전매트의 규격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겠다고. 그리고 너무 웃긴 게 그 공기안전매트가 소방서마다 한 6개, 7개씩 다 갖추고 있는데 각 회사가 달라요. 그죠? 필요할 때마다 추가로 사는 거니까. 근데 되게 웃긴 게 회사마다 설치 방법에 대한 규격과 사용 방법이 다 달라요. 부자자는 겁니까? 심의 때 내가 의견 잘못 낸 게 지금 후회를 확 옵니다. 공기안전매트 뭐 해라. 그러면 미터에 맞췄는데 설치하는 방법이 다 달랐고 교육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게 한번 펴보잖아요. 훈련한다고. 다시 접을 수가 없어요. 접으면 부피가 한 3-4배로 커집니다. 원래도 이따만한데 그거 어떻게 보관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전개를 안 하는 거예요. 위급시 한번 써야지. 근데 위급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지. 그럼 죽는 거예요 또. 참 안타깝죠 지금. 그렇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지만 화재 합동조사단, 합동의 동을 딱 치고, 그죠? 이제부터 관서장이라고 불리는 명칭이 소방청장, 본부장, 서장을 관서장이라고 부릅니다. 사상자가 많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유관 관계 전문가를 합동해서 조사를 편성하자. 그죠? 대형화재에 대한 규모가 어떻습니까? 5명 이상. 다 체크하시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관서장이니까 청장, 본부장, 서장이 어느 규모일 때 내가 이거 합동조사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을까요? 생각.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죠. 요걸 딱 한번 체크해 놓으세요. 이런 부분 한번 딱 기억해서 킵하면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냥 기억을 대사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미친다 계속 외우는 건 아니고요. 30명이 청장, 20명이 본부장, 그리고 10명이 사상자가 10명이, 위에는 2개는 사망자고요. 제가 줄쳐드려야 되겠네요. 위에 대한 사상자고. 사망, 사상이거든요. 요 흐름은 같습니다. 사상은 30명, 20명, 10명. 근데 사상은 사망과 부상을 합산 용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7명이 사망하고 16명이, 그죠? 지금 이제 부상을 입은 거거든요. 7명이 사망하고. 그러니까 총 23명이 되는 거지. 그러면 본부장이 합동조사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규모가 된 거죠. 보고. 또는 시도, 시군구입니다. 그죠? 시도, 시군구. 서장은 한 개 더 있어요. 재산 피해액이 100억. 재산 100억이다. 나머지 공통사항은 요 지금 2개의 시도, 2개의 시군구 이런 거 있잖아요. 2개 시고, 2개 시군구. 근데 요건 임의 하자는 제외되죠. 왜냐하면 산불은 무조건 2개 시도, 2개 시군구거든요. 그래서 산불 났다고 해서 합동조사단을 따로 편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내용으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밑에 있는 것들은 참조. 여기까지 어떤 개념 규모상으로 딱 보게 되면 10점용으로 화재 파트에서 나오는 거다. 법상으로 넘어가서 봅니다. 화재 안전조사의 조사 항목이 뭐가 있느냐. 이게 어려워요. 어렵다. 딱 써놓으세요. 난자 적을까요? 조건. 왜 적었지? 어려워서. 화재 안전조사에 대한 부분이 절차는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절차는 빼고. 근데 뭡니까? 아마 조사 항목은 이제 규격화되어 있는 거니까 요렇게 따더라고요. 이렇게 하죠. 질문해보면 화재 안전조사는 화재가 발생되기 전이죠. 전에서 조사하는 거. 화재 발생되기 전이니까 어떤 거 조사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 그러니까 특정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엄청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생각해보면. 잠깐 볼까요? 화재 예방조치, 일반적인 조치 잘했어? 묻죠. 그 다음에 화재 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자 하는 거. 그 다음에 훈련교육 시켰어? 연결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용구역. 잘 돼 있습니까? 근데 요거 들어갑니다. 기술자 감리원이 현장에 배치가 잘 돼 있습니까? 현장도 하는 거예요. 아직 공사, 이제 준공나지 전 건물도. 생이죠. 시설 설치 잘 돼 있어요? 이렇게. 임시 소방시설도 들어갑니다. 피방방 공통이네요. 피방방. 이렇게, 그죠? 그 다음 특이하게 방염도 들어갑니다. 방염. 그 다음 자체 점검. 우리가 말하는 작동 점검과 종합 점검 잘 돼 있어요. 다중 이용업 따로입니다. 위험물 따로죠. 초고층 따로.
요만큼은 대상물의 규모죠. 다중 대상, 위험물 제조소 대상, 초고층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 대상.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한 부분의 방역, 점검은 안전관리, 소방훈련, 자체 점검 순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공사 현장에 들어가는 것들은 그렇죠? 기술자 감리원 배치, 시설 배치 이런 것들 생각해보시면. 그래서 이게 생각만 하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그냥 우리가 준비 안 됐으면 안 떠오르는 거거든요.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한번 봐주세요. 화재 안전조사에 항목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딱. 나머지 절차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딱 생각해보면 관계인이 해야 될 거, 공사 현장에서 해야 될 거, 그리고 대상물이 해야 될 거, 그래서 다 생각해서 나누면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아닐 수 있거든요. 떠올리는 대로 쭉 다 적으면 됩니다. 빠진 것만 없으면. 넘어가 볼까요? 화재 예방 강화지구. 예방을 강화의 동간 딱 칠까요? 원래 우리가 다 화재 예방을 하죠. 화재에 대한 예방 조치라는 것들을 기본으로 깔고 가는데, 근데 가만 보니까 이걸 놔뒀으면 불나면 절단 나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소방청장이 잘할까요? 시도지사 잘할까요? 그러한 지역을. 시도지사 훨씬 잘 알죠. 왜? 시도지사는 선거 때 다 둘러봤거든요. 아, 여기 가서 악수하면 표가 많이 나오겠구나. 청장님은요? 청장님 둘러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뭐 어디에 시장이 있는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 야, 보고해봐라 하면 들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시도지사님들은 다들 가보는 거지. 아, 여기 소방차 못 올라가겠는데, 여기 뭐 용수도 없는데, 이런 거 인상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시장으로 당선되면 반드시 뭐 합니까? 강화지구 지정해요, 안 해요? 의무가 돼 있지만 주로 뭐 합니까? 체험관 같은 거 만들어요. 이해됩니까? 체험관 만들어야 뽀대가 나거든. 기공식 이런 거잖아요. 가위 딱 리본 딱 자르고 나서 안전을 위해서 어쩌고 이렇게. 나중에 표는 시장 가서 악수하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얘기하겠구나 생각하시고. 대상 관서장은 소방본부장의 관서장은 시도지사의 산하에 있죠. 그렇다 보니까 화재 예방 강화지구가 지정되면 어떤 일을 해줘야 된다까지만 연습해 보세요. 미출제인데 엄청 중요하죠. 법상 문제에서는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보면 제가 이제 요 색깔로 한번 체크해 볼까요? 파란색으로는 시장, 그 다음에 산업단지, 그죠? 그 다음에 물류단지 이렇게 다 있어요. 여기까지 딱 해놨죠. 그죠? 그 다음에 파란색이 뭡니까? 있으면 무조건. 시장 있으면, 그죠? 산업단지 있으면, 물류단지 있으면, 없으면 줄쳐볼까요? 없으면. 뭐가 없으면? 없는 시수로 줬죠. 시설, 용수, 물, 그 다음에 길. 시설도 없고, 뭐도 없고, 물도 없고, 길도 없으면, 그럼 불을 어떻게 꺼요? 그럼 미리 지정해놔야 되겠구나. 없는. 그 다음에 많은, 엄청나게 밀집되는 거 볼까요? 자, 밀집, 그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파란색 하나 빠졌다고 생각되는데, 예죠. 이거 석유화학. 이거 두 개만 묶어가지고, 뭡니까? 라면, 목, 공, 창고, 노후되니 아주 위험해요. 이렇게 딱 기억하세요. 목, 공, 창고, 노후되니 위험해. 이렇게 딱. 목, 공, 창고, 노후되니 위험해. 제일 첫 번째, 잘 생각하세요. 있으면 무조건 지정해야죠. 시장, 산업단지, 물류단지, 석유화학.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없으면 지정하는 거. 시수로 없으면 지정해야지. 많으면 지정하는 거. 밀집돼 있으면 지정할게요. 목공, 창고, 노후되니 위험해. 요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관서장이 지정을 요청하면 봐줄게 내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소방서는 뭘 해야 됩니까? 이런 건 소방서는. 자, 소방서는 화재안전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설치 명령할 수 있고 교육훈련합니다.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일 같은 거죠. 느낌상. 자, 화재 예방 강화 지구였습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시도지사가 그렇죠? 놔두면 진짜 큰일 나겠는데 라는 곳을 지정하더라. 6번으로 넘어가서 건설 현장에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많이 발생하죠. 제일 많이 발생된다고 느끼는 게 용접용단 사고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불나는 거. 그래서 유독가스도 엄청 많이 나오고요. 이건 근데 소방시설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왜? 그냥 아직 건물이 안 지어졌거든요.
그런데 법이 더 강화시키는 거죠. 야, 임시로라도 갖다 놔라. 그죠? 임시로 시설 갖다 놨어. 시설이 잘 돼 있는지를 평가하는 사람도 하나 배치해야 되겠는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안이 올라왔을 때 저는 좀 반대했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현장이 아직 진행도 안 됐는데, 근데 소방안전관리자라는 사람은 거기 지정할 필요 있습니까? 건설 현장이나 산업 현장에는 안전의 전체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굽니까? 안전관리자가 있어요.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는 무슨 법을 따라서? 그냥 사람안전보건법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더 막강한 거예요. 거기에 소방하고 전기하고 뭐 통신, 기계 뭐 다 있어. 그런데 갑자기 소방에서 뜬금없이 없는 사람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 없는 사람을 산업안전 쪽하고 긴밀한 협의를 했었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산업안전의 규모가 훨씬 큽니다. 한 100배는 더 커요. 그러니까 야, 다른 현장도 힘들어. 그러니까 건설 현장은 따로 그 지정을 뭐 네 알아서 해. 알아서 해버립니다. 알아서 했어. 알아서 했어. 건설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가 배치돼 버리는 거죠.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신기한 일이.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똑같아요. 땅 파기. 땅 파다가 뭐 용접 작업 같은 거 잠시 있잖아요. 그럼 안전관리자 있어야 되는 거지. 사람 하나 뽑아놔야 돼. 이런 게 바른 겁니까? 라는데 뭐 있으면 불은 더 덜 나겠지요. 그죠? 근데 만약에 불났어. 그러면 양벌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불났어. 그러면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책임지고 거기 있는 전체에 있는 안전관리자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바른 겁니까? 왜 또 나한테 물어가지고 이제 막 잠들려고 하는데 또 지금 너 또 그렇더라. 저는 약간 이게 중복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산업안전하고 긴밀한 협약을 해서 좀 더 우리 거를 플러스 시키면 되는지. 하지만 우리는 기술사 공부하는 사람 입장이니까 이런 개정법에 대해서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좀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소방안전관리자, 건설 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배치는 최근의 화재를 규모를 보면 됩니다. 이 규모를 볼까요? 우리가 이제 규모를 연면적 10,000 이상, 연면적 15,000 이상, 연면적 30,000 이상의 개념이 비슷해요. 근데 법의 적용의 차등은 좀 있지만 더 비슷해. 왜냐하면 이제 기술자의 배치 현황을 봐도 좀 비슷하고요. 나머지 등등이 다 닮았어요. 그렇죠? 설계하는 기본 뭐 개념도 닮았고 연면적 15,000 안 헷갈리게 잘 보십시오. 여기까지만 해서 연면적 규모만 크면 아니지. 우리 층수 중요하죠. 층수만 얘기했더니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연면적 15,000 이상으로서 지하 2층 이상이거나 지상 11층 이상 둘 중에 하나죠. 깊은 층이 있거나 11층 이상. 그러니까 저는 이거 약간 조금 헷갈렸어요. 이거까지입니까? 이렇게 오버를 딱. 지하 2층이 위험합니까? 좀 위험하긴 하지. 지상층보다는 위험하죠. 근데 이것들의 기준을 이렇게 식으로 넣는다는 건 약간 좀 너무 오버에 가까워지는 거죠. 11층 이상이고 11층 이상이 적정하거든요. 지하 3층 정도 했으면 적정성을 막 찾았을 텐데 지하 2층입니다. 요거 좀 헷갈리지 않게 요거까지 하나 줄쳐놓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최근에 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냉동 냉장 창고 있죠.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냉매제를 쓰고 있는 것도 문제고 있고 구획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문제. 이것 또한 규모가 5,00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5,000 연면적 15,000이고 5,000은 두 가지 추가. 그죠? 뭡니까? 라면 지하 2층, 지상 11층 냉동 창고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어려운 건 여기서 나옵니다. 업무. 이것 때문에 이제 예상 문제가 되는 거죠. 규모는 상당히 쉽게 돼 있으니까. 뭐가 있을까요? 이건 우리가 소방안전관리자가 하는 역할과 닮았거든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소방계획 작성합니다. 소방계획서 닮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초기 대응 체계 있어요. 그리고 소방안전교육 되겠죠? 화기 취급 요거 좀 특이합니다. 빨간색으로 해놓을게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청장이 고시한다. 지금 줄 쳐져 있는 부분은 소방계획서랑 동일합니다. 소방계획서랑. 아, 닮았다. 건설 현장은 별도로 뭐가 들어갑니다. 건설 현장에만 들어가는 것. 임시소방시설. 임시소방시설. 그 다음에 단계별, 공사 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과 피난로가 들어갑니다. 그죠? 요것만 좀 구성있게 한번 구별하시면 돼요. 요거 두 개가 좀 특이하다. 나머지는 생각해 보시고. 소방계획서, 그리고 교육훈련, 초기 대응 체계, 화기 취급. 요 말은 없었는데 화재 위험 작업에 대한 허가.
요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것만 특이하게 건설 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영역입니다. 구별 한번 딱 해주세요. 조금 특이하네, 그죠? 넘어가서 그 다음에 소방계획서. 소방계획서도 나올 때가 돼가지고 제가 냈어요. 소방계획서는 뭡니까? 일반 건축물, 그죠?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니라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쯤 되면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라고 하는 사람을 채용해서 소방관리 업무를 전담으로 맡기는 제도죠. 그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야 되는 업무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소방계획서의 작성입니다. 소방계획서는 동그라미 딱 치고, 이 소방계획서는 불 나면 그 사전에 불에 관련되어 있는 거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기입되어 있어요. 첫 번째 보면 뭡니까? 이 건축물의 현황이죠. 현황. 현황. 위치, 구조, 연면적, 층수, 뭐 이런 것 등등 있죠. 수용 인원, 이런 것들 다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뭡니까? 시설 현황이죠. 시설 현황. 가볍게 한번 봐세요. 가볍게. 딱 시설 현황. 그 다음에 점검 계획이죠. 점검 계획. 점검 계획. 딱 이렇게. 화재 예방에서 자체 점검 언제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 뭡니까? 그러면 정비 계획이 있죠. 소방시설이 있고 피난시설이 있고,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방화시설이 있더라. 딱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피난계획. 그 다음에 이거 좀 어렵습니다. 방화구획과 뭐 방화시설, 피난시설이 한꺼번에 들어가는데 좀 어렵게. 방화구획과 재현구획이죠. 불이 퍼져나가지 않고 연기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서 등등. 그 다음에 내부 마감 재료하고 방염 대상 물품 등등. 이거 좀 어렵습니다. 한번 싹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늘상 같죠? 뭐가 있습니까? 훈련교육. 훈련교육. 되겠습니까? 요 특이한 사항이죠. 요거 딱 살짝. 최근에 도입된 문헌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한 건축물 같이 보이지만 주거와 상가가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두 개 있을 때, 그건 누가 관리하는 게 맞아? 아니면 하나로 모으는 게 맞아? 라는 것들, 대한 계획들. 그렇죠? 그 다음에 자위소방대. 그렇죠? 화기 취급. 그렇죠? 그 다음에 불 끄는 거, 확대 방지. 이렇게. 나머지 내용들 한번 살짝 읽어볼게요. 위험물일 때는 예방규정 거는 빼고 위험물 저장 취급사항, 업무 기록, 초기 대응 체계. 그래서 어렵진 하지만 요것들은 이제 25점의 규모긴 하죠. 25점. 그래서 한번 싹 보아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122회 때도 요거랑 플러스 알파 조금 더 나가고 25점짜리였거든요. 내용이 조금 많긴 합니다. 그래서 25점짜리처럼 공부하시는 게 좋죠. 25점. 넘어가서 그 다음 무창층입니다. 무창층. 제가 이제 무창층은 기출문제를 이렇게 분석하거나 보면 무창층은 설치 대상이 의외로 좀 쉽고요. 무창층에서 업무 지침이 시험에 훨씬 더 어렵게 나왔어요. 업무 지침 먼저 주로 봅니다. 업무 지침을 간략하게 설명해라. 업무 지침이 뭡니까? 무창층 기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청에서 해석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름 50cm 원으로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해라. 그죠? 쉽게 가능한, 쉽게 불가능한, 쉽게 파괴 가능한. 밑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거든요. 왼쪽에 보이는 부분. 이렇게 제가 체크할게요. 이 부분이 무창층의 기준입니다. 무창층의 기준. 무창층의 기준에 보면 여기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뭡니까? 쉽게 피난 가능한, 뭐 없애고 등등. 지금 언급되어 있는 것들은 창문이 나와 있어요. 창문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줄 한번 치시면 불가능한, 가능한, 쉽게 파괴가 가능한, 불가능한, 가능한. 그렇죠? 일반 유리창, 프로젝트 유리창. 유리창호가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50cm. 그렇죠? 나머지 이렇게 어느 정도 가까운 길, 어떤 유리. 좀 더 상세한 기준으로 좀 더 요약하시면 되죠. 요걸 좀 더 한번 요약을 시켜드렸어야 되는데 읽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어가지고 요약까지는 필요했을까요? 근데 요 지금 용어들 내접은 다 통과로 바꿔주십시오. 통과할 수 있을 것. 다 내접이라는 용어들이 나오면 통과할 수 있을 것. 무창층은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119에 127이고 135배 딱. 그래서 무창천을 공부하실 때 왼쪽에 있는 5개의 기준보다는 이 계구부에 대한 기준보다는 오른쪽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어려우니까 조금 더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9번에 수용인원 산정기준. 수용인원 산정기준 마찬가지입니다. 수용인원은 우리 소방에서만 언급하고 있는 위험도를 측정하는 단위 같은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면 층수가 높아. 그리고 뭐 층수가 높거나 연면적이 어때? 이걸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 괜찮아요. 용도로 얘기하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안에 몇 명이 들어올 거냐를 판단하는 건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 별도의 기준이 수용인원입니다. 그 연면적이면 몇 명 정도가 안에 머물고 있을 거다. 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온 형태가 숙박이죠. 숙박이 가능한, 그죠? 숙박이 가능한 숙박시설이 이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죠. 이렇게 수정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숙박시설이 있다는 말이지 숙박시설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얘기 합숙소, 수련 이런 것도 다 숙박이 있거든요. 그것들도 같이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숙박이 있는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 거기에 침대가 있는 방이 있고 침대가 없는 방이 있을 때 종업원은 무조건 다 더하더라도 침대 수로 산정하고 사람을, 침대가 없으면 바닥 면적 나누기 3을 해서 사람을 산정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 나온 형태가 암기하실 때 이걸 체크하라 했죠. 강의 상실 휴교 이렇게 체크하라 했습니다. 강의 상실 휴교는 코로나19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마찬가지로 문화집회, 그죠? 예, 문화집회 운동이죠. 운동, 종강. 같은 사유입니다. 관람석이 있으면 긴 의자일 때는 0.4로 나누고, 아니면 다 빠졌네요. 고정 의자는 고정수. 그렇네요. 관람자 의사 수는 이건 고정 의자일 때. 체크할게요, 제가. 고정 의자일 때. 요렇게 긴 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을 조금 수정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고정 의자가 있으면 1인용이죠, 1인용 이런 거. 그 의자 수만큼 하고요. 긴 의자가 있으면 0.4로 나눠서 해라 이런 말입니다. 관람석에서. 그러니까 이거 뒤집어져야 되네요. 얘는 요렇게 하고. 아쉽습니다. 나머지는 제외되는 거. NFP는 굳이 아직 볼 필요 없고. 근데 좀 놀라운 사실이 시험 문제는 이걸 또 중심에서 나왔어요. 힘들게. 그래서 수용 인원이 몇 명일 때. 이렇죠. 100명이냐 500명이냐. 100명이냐 500명에 따라서 설비가 추가가 되더라 하는 거죠. 요건 제가 반대로 해서 따라 한번 정리할 테니까 그때 한번 보러 갑시다. 일단은 요거 기억 안 나시면 먼저 외우세요. 넘어가서 10번입니다. 2개 이상의 건축물은 2개의 건물을 얘기한다는 말인데 하나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로. 어떻게 하면 하나로 봅니까? 하나로 본다는 말은 요렇게 건물 한번 세웠어요. 제가. 이 두 건물 사이에 구름다리 같은 것들이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편의상 그린 거예요. 그래서 벽이 만약에 있으면 10m까지는 화재 확대가 번질 수가 있죠. 제가 불을 한번 그릴게요. 자, 오른쪽 건물에서 불이 났어. 오른쪽 건물에서 불이 이렇게 났거든요. 이렇게 번져갈 수 있는 거죠. 벽을 타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벽이 낮아요. 벽이 2분의 1보다 낮은 형태의 벽은 벽이 없는 구조하고 똑같거든요. 벽이 없다. 벽이 없는 구조. 전체 높이에서 구름다리 높이에서 2분의 1 이하로 돼 있더라. 그러면 6m만 뛰어나도 오른쪽의 불은 왼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살짝 수정을 한다면 이렇게 놓을게요. 왼쪽에 건물이 있고 오른쪽에 건물이 있고 구름다리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게 구름다리입니다. 구름다리라고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용어가 그대로 연결 통로라고 부를게요. 연결 통로가 있어. 연결 통로가 바닥부터 천장까지의 그림. 저 건물 A, 건물 B, 생각하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설치되더래요. 바닥 천장입니다. 바닥 천장. 바닥 천장보다 2분의 1 이상 벽이 형성되어 있으면 2분의 1 이하 형성되어 있으면 그러면 벽이 있단 말이고요. 벽이 없다는 말이지. 그렇죠? 왼쪽은 벽이 있으니까 10m까지 이상 떨어뜨려야지만 별도 건물, 10m 이하는 한 건물이란 말이죠. 오른쪽은 6m만 넘어도 6m 이하까지만 한 건물이고 6m 이렇게 구분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지요? 그림을 살짝 수정해 놓을게요. 이해를. 왜 그럴까요?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여기서 불났어. 불 타고 가잖아. 이렇게 딱 생각하시고. 여기 불났어요. 불이 못 타고 가겠네. 이렇게 딱 생각하시고. 그래서 더 짧은 거리가만 띄어도 한 건물이라는 거죠. 아래쪽에 있는 내용 똑같습니다. 요 부분,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 그렇죠? 보상가구, 그리고 자동 방화 셔터와 60분 플러스의 방화문을 설치만 하면 별개 건축물로 보겠다라는 기준이 나와 있으니까 생각보다 좀 쉬운 내용이긴 합니다. 기준을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니까. 요거 나온 지 좀 됐지만 원래 이제 우리가 법에 다룰 때는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보거든요. 시설법에서는. 넘어가서 소방용품입니다. 소방용품은 소방시설을 구성하고 있는 기구 또는 물품을 얘기할 때 쓴다라고 이해하시고요. 그 중에서 10점짜리는 이런 스타일이죠. 쭉 나오는 게. 야, 요거 2개 한번 적어볼래? 저는 이제 피난 설비, 피난 구조 설비도 한번 낼라다가 10점짜리 규모는 딱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소방용품에 대한 정의, 소방시설 등을 구성 또는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 딱 얘기합니다. 소화설비에는 이런 게 있네요. 소화기구, 자동사장치, 소화정, 관창, 호수, 스프링클러 헤드,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 유수 제어 밸브, 가스관 선택 밸브. 나머지까지. 하나 외우세요. 한 개만 옆에 딱 적읍시다. 소방용품 반드시 뭘 받아야지만 진열, 판매, 공사 할 수 있습니까? 형식 승인입니다. 크게 하나 적어놓으세요. 아, 소방용품은 형식 승인 대상을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이 중에서 자동 소화장치 중에서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는 뭐를 받습니까? 형식성이 아래쪽에 성능 인증을 받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딱 들어가면 되죠. 됐습니다. 넘어가서 건축의 허가 등의 동의 대상을 줘. 허가 등의 동의 대상. 6층 이상이고 연면적 400, 학교 100, 노수 이렇게 외우실 때 노수 300, 정장 장애인 의료 재활이 빠졌네요. 장애인 노수 200입니다. 200입니다. 이게 300이죠. 정장 승 넘어갈 뻔했네요. 잘 체크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400, 정장 300, 노수 200, 학교 100. 그 다음에 규모 차고 주차장 200, 그죠? 그 다음에 기계식 20대, 바닥 150, 그죠? 이건 지하층 문창층에 해당됩니다. 아래쪽에는 규모에 무관하게 무조건 이 용도면 대상입니다. 라는 내용들. 여기까지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죠? 그 다음에 요거 공부할 때 공장 창고에 특수가열물이 들어가 있는 창고는요 750배. 한번 쓱 보세요. 밑에 거 어려워서 안 돼. 맨 아래쪽 제일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안 돼. 위쪽까지는 한번 제가 요만큼은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요만큼. 위쪽으로는 충분히 적으실 수 있습니다. 허가 동의 대상도 모르고 무슨 소방을 논하냐 이렇게 딱. 그 다음에 내진 설계. 내지는 기준 문제니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거 세트를 낸 거죠. 세장비, 제어반, 수원, 유수검지 장치, 그죠? 가압 송수 장치 이런 것들 시험에 잘 나왔으니까 꼭 보세요. 그 시험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아시다시피. 넘어가서 인명안전기준. 인명안전기준 주말을 통해서 외우셨죠?
크게 세 가지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연기를 봐요. 두 번째 열을 보죠. 세 번째 독성을 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연기로 출발하면 천장에서 연기가 몇 미터까지 떨어질 때까지 시간인가요? 1.8입니다. 1.8. 그리고 어떠한 용도에서 몇 미터가 보여야 됩니까?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10미터가 보여야 되고 집회와 뭐는 판매는 몇 미터? 5미터가 보입니다. 5미터 이상 보입니다. 10미터 반대로 얘기했네요. 10미터. 나머지 용도가 5미터 보이면 되죠. 10미터를 좀 봐줄게. 뭐 어떻게 설치되어 있으면 고바축입니다. 고바축. 고위도 바닥에 설치 축광 스타일이면 좀 봐줄게요. 딱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나오는 형태가 열이죠. 열은 몇 도? 60도입니다. 60도. 그 다음 독성가스가 4종 세트가 있죠. 산소는 몇 프로? 15%입니다. 일산화탄소는 1400ppm이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5%입니다. 나머지 하나 더가 있는데 국내엔 적용하지를 않습니다. 이해되겠죠? 원래 시아나수소 이런 게 있었는데 안 해도 됩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요건 이제 눈 뜨기 전에 외우세요. 눈만 뜨면 외워야 되죠. 아니고 눈 뜨기 전에 딱 외워가지고 마무리 지어놓으세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증축과 용도 변경. 우리가 기사 때 보면 진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집을 이제 잘 살아가지고 증축을 조금 시켰더니 이제 전체를 다 바꾸라네. 이 미친놈들이.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안 바꿔도 됩니까? 예외사항들. 그렇죠? 내화 구조로 되어 있는 바닥벽으로 쳐버리고 출입구가 아예 없어져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증축 때 60분 플러스 방화문 또는 자동 방화 셔터 넣으면 되고요. 나머지는 경미한 거니까. 용도 변경 때는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서만 바꾸면 됩니까? 아니면 전체도 안 해도 됩니까에 대한 차이거든요. 용도 변경되는 부분만 바꾸면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아무것도. 그 차이거든요. 그 내용 한번 보시고. 이건 쉬운 거니까 읽어보십시오. 나올 쯤 됐습니다. 분리도급. 엄청 중요하죠. 124회 때 맛보기 나왔습니다. 그죠? 원래 분리도급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지금 그 전라도에서 발생됐던, 그죠? 벽담이 무너져가지고 버스를 덮친 바람에 사람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건축,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철거를 맡기는데 너 얼마 주고 맡겼냐 물었더니 30만원 정도 책정해서 준 거야. 그죠? 제곱미터당, 톤당, 이렇게. 근데 일하는 사람한테 가서, 말단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지금 얼마 받고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 회사의 대표가 8만원을 지금 수주했다더라고. 7단계가 내려간 거였어요. 커미션만 다 떼먹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소방은 아예 별도로 분리해서 분리 도급을 해라. 별도로 수주를 해라. 돈 주고 일 시켜라 하는 말이거든요. 건축에 딸려가서 기계에 딸려서 전기에 딸려서 하면 큰일 난다.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개념입니다. 자, 공사비가 총 몇 퍼센트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한 5% 됩니다. 5% 이제 5% 안착이죠. 총 공사비 5%입니다. 총 공사비 5% 할 때는 분리 도급하는 게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미친 짓인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예. 전체 100억 공사인데 소방이 5억이야. 그럼 100억을 주면서 소방 잘해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잘해줘 하고 5억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가보니까 공사 말단의 사람은 1억 받고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손실 보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다르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맨날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법을 아예 바꾼 거죠. 공사비 작더라도 분리시켜가지고 별도로 발주해서 그 5억 책정된 금액 다 줘라. 이런 거죠. 근데 다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예외는 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외 쭉 보니까 맨 밑에 이거 추가된 겁니다. 이거 추가 때문에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재난. 제자 동그라미 딱 치고, 그 다음 기밀. 국방, 국가 안보 이런 게 다 기밀이죠. 그죠? 그 다음에 착. 그죠? 네. 그 다음에 뭡니까? 입찰 있죠. 제기 1착, 입찰이 대한 입찰하고 일괄 입찰이 있습니다. 대한, 일괄, 실시, 기본. 이 두 개가 묶여져 있는 거죠. 따로따로 쓰셨으니까 좀 헷갈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기 1착, 입찰,
잇. 그죠? 그 다음에 문화재. 문화재가 없어지고 국가유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좀 안 바꿨네, 제가. 국가유산. 국가유산하고 맨 아래쪽엔 첨단입니다. 첨단. 첨단. 딱. 첨단 기술은 분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성능유지 가이드라인에서 지하주차장 연계 배출 한번 보고 가세요. 10점짜리 왜 이렇게 길어? 10점짜리 법이 좀 더 있는데 이걸 두 개로 분리하기 조금 문제가 좀 작아가지고 했습니다. 요 부분 알고 가세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에 25점짜리는 내가 어느 정도 좀 숙성이 되더라 할 때는 보시고 이런 스터디 때 언급할 수 있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험 문제 풀이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좀 쉬었다가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